네, 메이쌤이 지금부터 학부모 간담회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불참해가지고, 아이고, 저희 아들의 정보가. 네,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일단 지호 예비 중 2반에 있는 지호 개인 파일이고요. 네.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과목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리딩에 관한 자료인데, 이제 단원 테스트별 점수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어떤 단원의 글을 어떤 내용의 글을 배우고 있는지까지 다 함께 가져와 봤어요. 아이들이 뭐 수업에 점수를 얼마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유선상으로도 전달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종류의 글을 읽는지까지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아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자세히 목차를 보시면 이제 광고 글도 있고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도 있고 정보성 글도 있고 이제 요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영어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문법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교재로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재도 사실 걷어왔었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아이들 수업 진행 중이어서 교재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리딩에 만약에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글을 읽는지 또 함께 보시는 게 좋다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어떤 지금 파트는 점수가 이제 100점이고 A고 어떤 파트는 이제 85점이고 B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80점 이렇게 된 거는 못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나요? 글의 내용의 이해도는 사실 문법이랑 조금 평가의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용 이해도를 사실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이제 답을 푸는 문제는 사실 80점 이상이 나오면 그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했다고 저는 충분히 보거든요. 하지만 왜 틀렸는지를 보면 조금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같이 가지고 왔던 건데 아이들이 리딩에 있는 문제지만 사실 문법 문제를 틀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혹은 이 글을 사실 한국어로 줬을 때도 약간 어렵다고 느끼는 주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숙제로 이제 다시 한번 글을 읽거나 리뷰를 할 필요는 있지만 뭐 이 시험 자체를 다시 재시험을 치거나 하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더 다양한 종류의 글을 많이 읽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굳이 그 점수 하나하나에 뭐 우리 애가 100점인지 95점인지 굳이 거기에 막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지금 뭐 점수 하나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요 글의 내용을 읽었으면 이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차라리 뭐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오히려 아이들의 글의 내용 이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리포트를 받으면 엄마들이 보고 이렇게 뭐 어떤 반응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런 걸 배웠구나. 이런 뭐 그저 주제별로 네, 이런 거 네. 배웠고 점수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네. 네. 이 다음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실시한 라이팅 테스트 시험지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학원에서 요번에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한 명 고르고 이제 그 선생님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그 선생님은 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인지를 묻는 질문도 영어로 돼 있는 이제 라이팅 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평가 구조는 여기 이렇게 뭐 글의 구조, 이제 문법, 그리고 단어, 어휘,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100점 만점으로 글을 냈고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직접 첨삭까지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 시험지를 사실 보시면 어머님들이 뭘 봐야 되는지 조금 많이 물으셔서 제가 조금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만 좀 알려드리면 빨간 글자가 많다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틀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더, at 요렇게 보이는 관사나 전치사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어를 오래 학습한 학습자들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서 요거보다는 사실 이제 문장의 기본 구조를 갖췄는가. 이렇게 지호 같은 경우엔 보면 문장의 주어 이후에 뭐 동사가 없다거나 하는 기초 실수는 거의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지칭하는데 it을 사용했다거나 뭐 she를 써야 되는데 이런 실수는 사실 이제 문장에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뭐 앞에 어떤 문장을 썼는지를 조금 간과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호가 조금 주로 하는 실수로는 스위치
요런 실수를 지호는 자기가 발견하면,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말을 지금도 많이 해요. 조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요런 종류가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는 지호가 최소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짧은 문장을 연결한 글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 최소 이제 한 문단,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해서 좋아한다라는 이유까지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학부모님들은 또 이제 그럼 왜 라이팅 테스트까지 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최소 이제 10년 이상 영어 공부를 해야 될 때 이제 뭐 토플이라든지 이제 IELTS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어 시험을 치게 된다면 항상 사실 라이팅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험도 저희 학원에서는 미리 아이들에게 좀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라이팅 시험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문법 시험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반별로 타겟 문법을 설정하고, 이제 요 예비 중일 2반에서는 9월에 타겟 문법이 현재 완료와 to 부정사 딱 2개였어요. 한 달 동안 2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잘하는지도 조금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이 시험지를 보여드리면서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84점이라고 해서 그럼 우리 애 4개나 틀렸으니까 잘 못한 거 아닌가, 다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제가 어머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꼭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호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시험지가 사실 깨끗해요. 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핵심인지를 표시하면서 풀었더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조금 꼼꼼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을 for us, 여기서는 of us를 구분하는 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뭐 to 부정사, 진주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을 조금 쉽게 보고 넘기지 않았나, 이런 이유로 문제를 틀렸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 이제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의 유형을 보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본인의 성격이나 성향이랑은 좀 어떻게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무작정 어떤 문제를 틀렸고 넌 잘 모르는 게 아닌가 보다는 조금 어떤 종류의 문제를 틀렸고, 이제 그럼 이런 문제를 틀렸을 때 나오는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더 중요한가, 이런 거를 조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험지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점수나 몇 점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최종은 아니니까 애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배우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또 문제도 좀 틀려봐야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문제를 틀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내가 이 문제나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개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은 하나만 썼으니까 맞다고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틀렸다고 긋고 넘어가는 게 더 좋다고 늘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때 긋고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 문제를 2개 뭐 요렇게 자세히 보지 않아서 틀렸다라는 그 실수를 해봐야만 다음에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것은 틀리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또 우리 이제 지호가 이제 저희가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으로 저희 학원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문법 단원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중학교 1학년에 갔을 때 배울 수 있는 문법의 단원을 미리 공개를 하고, 이제 그 단원별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영어 자신감은 얼마나 되는지를 조금 표시해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어요. 그래서 아래 문법 포인트 중에 내가 가장 쉽게 느끼는 과목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이제 아이들 보통 기준은 비동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크게 시작을 해서 좀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점수를 까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느껴지는 과목이 현재 시제와 비동사, 그리고 그 이유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쉽게 느껴지는 이유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애들이 다 이걸 썼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 난이도가 어떻든 조금 쉽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은 안 하고 선생님들끼리 만들었네? 어렵다.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답니다. 네,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은 접속사에 표시를 했는데, 우리 지호는 한 번 배우고 나서 공부한 적이 없다, 헷갈린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노출의 빈도가 조금 적은 단원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접속사 어려울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요런 그러면 이제 예비 중반, 중학 과정에 가서 필요한 문법 리스트들을 다 해놓고, 네.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 메타인지 테스트 같은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요거는 충분히 정말로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확인하는 거라서 자기가 실제로 시험 점수를 얼마 받았던지 상관없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줘라. 이렇게 한번 이 해봤어요. 파일을 엄마들이 다 가져가셨죠? 네, 요거는 오신 학부모님들께는 이거 와서 너 요거까지. 이거 왜 비치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요거 낮게 좀 점수 그죠? 줬는지. 네, 너 이거 진짜 몰라? 이러면서. 그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자신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까지도 함께 오신 분들께 드렸습니다.